의대를 공략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점이에요. 의대를 공략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점이에요.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인하 미래인재 전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이 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지원 자격은 보시면 다 됩니다. 다 돼서 외울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3배수 선발의 70-30인데 이걸 학종 기본형이라고 하죠. 이것은 경희대 레오르네상스가 처음으로 만들었고 이제 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주고 있는 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보내본 학생들이 사실은 인하대를 최초합을 거의 못하고 추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좀 약간 면접 준비해주면서 이 친구는 최초합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던 케이스들인데 다 추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초합 되려면 면접을 정말 막 날아다녀야 됩니다. 날아다녀야 돼요. 근데 사실 그거는 면접을 많이 반영하는 모든 학교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하대의 입학사정 방식이 건대와 좀 비슷하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대의 KU 자기추천 전형과 비교하시면서 따라오시고 두 전형은 웬만하면 같이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같이 지원하시는 게 좋다는 건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수시지원 컨설팅을 할 때 그 형태를 분류해줘요. 이거는 경희대 레오네상스식의 그 환산법을 갖고, 이거는 중앙대 다빈치식의 환산법을 갖고, 이 학교의 그 채점 방식으로 채점하면 이 학생이 점수가 높게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을 다 꼼꼼하게 봐드릴 거니까 수시지원 컨설팅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시지원 컨설팅은 6월 6일 기준으로 제가 진행하는 6월달 수시지원 컨설팅은 전부 다 예약이 마감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수시지원 컨설팅은 늦게 받으면 좋은 게 아니라 일찍 받아야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8월 달에 받아서 그걸 최종적으로 안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자소서를 수정할 시간도 생기부 수정할 시간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목표를 먼저 세우고 현재의 상황에서 틀리지 않는 방향성을 좀 좁힌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부 자소서를 더 고쳐서 그 다음에 수시 지원을 좀 더 조정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8월 달에 받으시려고 하면 하수예요. 지금 미리 7월에 예약을 6월 달에 미리 하신 분들이 약간 고수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중수는 한 7월 정도에 예약을 할 겁니다. 7월 정도에 남는 자리를 예약하게 될 텐데 지금 제가 주말은 다 예약이 마감된 걸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성원에 감사드리고 제 예약이 다 마감되면 저희 회사에서 제가 교육한 수석 컨설턴트들이 수시 지원 컨설팅을 도움을 드릴 겁니다. 아셨죠? 해외고 학생들이 이번에 인하미래인재를 쓸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또 해외고 학생들에게 제가 바라는 점은 의대를 공략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점이에요. 의대를 공략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인하대 의대 자료집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잠깐만요. 네. 일단 인하대 의대랑 비교해서 볼 곳이 가천대 의대, 아주대 의대, 인하대 의대인데요. 인하대 의대는 3개의 전형으로 총 45명 정도 선발하고 거기 이제 농어촌 2명 이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교과가 15명, 그리고 최저가 있고요. 인하 미래인재 전형은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형을 올해 재외국민까지도 다 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집중해서 공략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논술 숫자로 10명 선발하는데요. 논술 최저도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저에 맞춘 학생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인하 미래인재 전형을 좀 공략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저희 회사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친구 수가 1,3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친구로 들어오시면 저희 회사의 다양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서 플러스 친구로 검색을 하셔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입시 플렉스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포스트를 보시면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가는데 6월 6일에 이미 벌써 6월 예약은 다 마감이 됐어요.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마감이 좀 느리게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카드 뉴스들은 지금 입시 읽어주는 여자 유튜브 채널도 있지만 이번에 인스타그램도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 채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를 비롯한 여러 매체로 회사의 자료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되게 감사하게도
이 채널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구독자 수가 적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채널이 애초에 이제 학생들 타겟팅이 아니라 저희 그 컨설턴트 교육용의 자료를 남겨놓는 자료를 쓰고 있다가 어쩌다 보니 갑자기 막 지금 그 조회수가 늘어나고 보러 오시는 학생분들이 많아진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애초에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는 아니었는데 학생분들이랑 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온 이 전형은 우리가 아까 봤던 이나 미래인재 전형이고요. 이제 학생부종합 학교단 추천 전형을 볼 거예요. 학교단 추천 전형은 근데 이거 그림 진짜 별로다. 네. 그러니까 지성을 더 본다라는 거예요. 인성도 보겠대요. 근데 저는 이런 그림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많이 보면 좋죠. 그죠? 직관적으로 이해를 도와준다라고는 하는데 결국 내신을 좀 더 많이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해외고와 검정고시를 친 학생은 학교단 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검정고시는 뭐 당연하겠고 해외고도 약간 그 시스템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일개수만 선발하고요. 면접은 없고 그냥 추가로 예비번호를 계속 합격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2018학년도 거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2018학년도에 이 학교단 추천 전형이 인문계열의 경우 계열 평균이 2.74, 그 다음에 가장 낮은 학생의 내신은 3.53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건 전체 학과에서 이렇게 기록이 된 거니까 이렇게 막 함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의 경우 2.34 정도의 내신의 평균을 갖고 있고 3.05 정도가 그 최저치를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학과별로 다 너무 차이가 커서요. 학교단 추천임에도 불구하고 막 4등급 학생들이 붙은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학생들이 의아했던 걸로 알고 2018학년도에 경쟁률 분석과 함께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각각의 전형이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는가 위주로 보고 있어요. 고른기의 전형 135명이면 적은 편은 아닌데 뭐 해외고라 하더라도 쓸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학생들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나 봐요. 참고로 저는 이제 농어촌 의대가 두 명을 선발하는데 그 전형을 매년 합격을 시켜봐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외 학생도 기준을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네요. 근데 이 전형으로는 의대는 못 씁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의 경우는 학생부 종합 농어촌 학생인데 이 농어촌 학생의 특목고와 해외고 검정고시는 당연히 안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면접 없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일배수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없이 추가 예비번호를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요거 체크하시고 증빙서류가 되게 중요해요. 특수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증빙서류는 반드시 1개월 내에 발급된 서류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은근히 틀려가지고 막 2번 일하는 학생들 되게 많이 봤어요. 네,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서 하라기보다 꼼꼼히 하셔야죠. 자기 일이니까. 재직자 전형도 진짜 많이 보냈는데 은근히 재직자 전형이 꿀전형이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그 졸업생으로서 재직을 해서 3년 이상의 재직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기준일은 2020년 3월 1일 기준이니까 지금 2년 정도 했다 하더라도 요 기준일 기준을 3년 재직인지를 꼭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자소서 꼭 제출하라고 돼 있죠. 온라인 입력인 건 다 아실 거고요. 서해 5도 지역 출신자 3명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하던가 하지 말던가 3명을 따로 해서 그 사람들을 따로 평가한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일을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 딱 예쁜 숫자로 700명 떨어지는데 특성화고와 해외고 검정고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의 일배수고 여기의 특징은 뭐다? 최저를 적용한다. 여태까지 본 전형도 최저를 적용하는 전형 없었죠. 근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데 이 최저가 까다롭습니다. 최저가 까다롭고 근데 올해 조금 쉬어졌다고 이계 영역을 각각 2등급 이내였는데 이번에 이계 영역 4등급 이내로 바뀌었다고 이게 쉬어졌다고 하는데 그렇죠. 저는 최저는 최대한 까다롭지 않고 굳이 과별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인문, 자연, 의대 요 정도로만 최저를 맞추는 게 좋다. 최저를 너무 막 과별로 설정하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했던 적이 있어요. 수능 최저가 인문의 경우 3개 영역합 7등급 있는데 작년에 이걸 못 맞춘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전형에서 학생들의 합격한 그 입결이 좀 낮아졌습니다. 최저를 맞추기 어려우니 최저를 맞춘 학생들 위주로
그 예비번호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좀 낮은 학생의 내신도 합격을 하게 된 거죠. 보통 이 전형을 만들 때 2등급 초반의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형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능 최저 맞추기가 어렵다 보니 3등급의 학생들도 다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의대가 아닌 자연계열의 경우는 수학 가를 반드시 하고 과탐이어야 하고 이게 영역 합 4이기 때문에 과탐은 뭐 한 과목 잘 본 것이 있으면 이게 합 4를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뭐 영어로도 맞출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독특한 점은 이제 인문계열의 경우 제2외국 한문을 탐구 영역의 한 개 과목 인정한다는 거죠. 이거 저희가 표로 만드는데 진짜 고생 엄청 했어요. 왜냐면 이게 어디 따로 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다른 데서 어디서 자료를 봤다면 저희가 만든 자료일 겁니다. 저희 연구팀들이 엄청 고생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처럼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걸 표로 다 모집 요강을 봐가지고 입력을 새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대학들이 애초에 그 대기업에 자기들 걸 입력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이거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자료집은 저희들 거를 이제 다른 데서 뭐 변형해서 쓰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저런 뭐 이걸 반영한다, 뭐 사탐이랑 대체가 가능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에 입력을 해서 대기업 사이트에서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특성고시 졸업자 전형과 재직자 전형 다르다는 건 아시죠? 재직 요건을 못 맞춘 졸업생들은 졸업자 전형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전형의 뭐 인원수라든가 입결을 살펴보시면 당연히 재직자 전형이 유리합니다. 재직자 전형은요, 웬만한 인서울에 좋은 대학 다 갈 수 있어요. 저는 재직자 전형을 여태까지 뭐 아주 많은 인원수를 하진 않죠. 매년 이제 계속 몇 명 정도 있는데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문이 넓습니다. 자, 논술수자 전형입니다. 논술수자 전형은 이제 뭐 특성화고든 해외고든 검정고시든 다 쓸 수 있고요. 당연히. 자, 요거는 체크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논술 전형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나이 제한이 없는데 근데 이제 요 이전 졸업자는 생기부의 반영이 다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교과를 원래 30% 반영하게 돼 있는데 교과를 논술석차 기준으로 아예 비교 내신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비교 내신을 적용해주는 이 연도는 학교별로 설정을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것도 약간 다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비교 내신 적용을 뭐 3년생부터는 비교 내신을 적용해준다 뭐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의 의견입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30일 논술 실시입니다. 수능 최저는 적용되지 않는데 의예과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까다로운 건 어느 전형이다? 교과 전형이다. 학교장 추천 전형도 학교장 추천이라는 점에서 최저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결을 살펴보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입결이 큰 차이가 없었어요. 입결이 큰 차이가 없다면 입시가 입학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겁니다. 애초에 입결의 차이를 둬서 2등급대에서 이런 스타일, 3등급대에서 이런 스타일을 선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 전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결이 전혀 차이가 없다,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다면 입학처의 목표와는 좀 다른 입시가 진행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논술은요, 여기가 4등급에 뛰어난 학생들을 뽑는 게 목표이고 항상 그렇게 뽑고 있어요. 4등급에서 5등급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제가 6등급인데 인하대를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케이스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내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 논술 입시에서 문 닫은 학생이 아동심리학과에서 6.02의 내신이 있는데 이건 이제 외고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교육에서 6.63 학생이 또 붙었는데 이것도 외고 학생입니다. 그래서 일반고 중에서 6등급 학생이 붙은 케이스는 제가 본 적이 없으니 보신 적 있으시면 여기다가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싶어요. 네, 제출 서류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로는 다루지 않을게요. 학교생활 기록부는 당연히 자동으로 되고 국외고의 학생들은 학교별로 페이지들을 인쇄해서 자기가 자기의 입시에 대한 파일링을 꼭 하시길 바라요. 되게 어렵습니다. 네, 수능 최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수능 최저 학년별 반영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1학년, 2학년, 3학년은 3학년 2학기까지만 반영이 되고
그런데 비중은 20, 40, 40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특정 학년 2학기 중 한 개 학기 성적만 있는 경우 한 개 학기 성적을 그 학년의 전체 성적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 삼수나 뭐 이런 경우에는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3학년 2학기까지 포함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현역이다. 현역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현역이라면 3학년 1학기까지만 성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3학년 1학기가 전체 40%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학년별로 중요도가 2배씩 올라가게 됩니다. 1학년 1, 2학기 합쳐서 20%, 2학년 1, 2학기 합쳐서 40%. 자, 2배가 중요해졌죠? 그리고 3학년 1학기만 합쳐서 4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2배수의 원칙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2배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학년까지 성적이 좀 안 좋았다 하더라도 3학년 1학기만 성적을 잘 봐도 이 인하대식 환산으로 굉장히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석차 배분율은 타 학교와 동일합니다. 자, 등급별 환산 점수 한번 보죠. 자, 교과 전형에서 감점폭이 5등급까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0.2, 0.2, 0.2 여기서 0.4예요. 그리고 1이에요. 그러니까 5등급부터는 0.4의 감점이긴 하지만은 1보다는 그렇게 극간이 크지 않아서 여기가 사실 공략 지점인 거죠. 그래서 합격한 학생들 보면 3등급의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합격한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3등급이라 하더라도 9.6이나 되는 점수를 받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짜놓은 이유 자체가 3등급까지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고 4등급의 학생이라도 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과 전형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을 외고나 자사고에서 내신 안 좋은 학생들이 공략해서 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여기 있는 전형 빼고는 다 수능 최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최저 전형은 딱 2개예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수유 전형 요 2개만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좀 독특한 거는 특성화고교 졸업자도 수능 최저가 있다는 점인데요. 한 개라도 3등급 이내를 받아오래요. 국영수 중에서 한 개라도 3등급 이내를 받아오래요. 그리고 우리가 다 봤던 최저예요. 다 봤던 최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는 인하대학교의 2018년도, 2019년도의 경쟁률을 살펴볼 건데요. 저는 인하대학교 되게 좋아하는 게 예측이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수시지원 컨설팅을 꼭 받고 싶지만 비용상의 문제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요 다음 영상을 꼭 체계적으로 꼭 봐주시는 걸 권장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